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강천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 의원과 함께 두 분의 의정활동 내용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아직 답변을 좀 못하셨던 지강천 의원께서 좀 놓치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좀 해야 할 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은 말씀 계시다고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 특자도 출범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농지 산림, 군사, 환경 부분의 규제 해제 특례입니다. 네. 먼저 이번 권한 2항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 농지 전용 허가 특례 사업이 강원도 전체 면적의 10%만 강원도지사에게 권한 2항 되었습니다. 이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해제 권한을 강원도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도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업은 이 부분보다는 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생산 녹지와 보존 관리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사실상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보존 관리와 생산 관리 지역에서는 민박, 숙박, 제과점, 커피점 이런 부분을 사실 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사실상 이번에 국회법에 의해서 강원도지사에게 위임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제외가 됐습니다. 네. 또 하나, 국회법 권한 2항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누락됐다고 하여서 향후 3년 안에 이거를 꼭 좀 이루어 달라는 열망이 참 많은데, 네. 과연 이 3년 안에 국회법 개정을 강원도지사에게 위임을 할까? 사실상 국회법은 가장 상위법입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이나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질문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승순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좀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용역 심사 기준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강원도에서 청소나 방역, 시설물 경비 관리를 할 때 일반 용역을 위해서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이제 집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럴 때 강원도 일반 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이 그 이행 실적이나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경직돼 있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창업기업 등이 참여하기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이거를 전면 개정 완화해라.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13년간 강원도는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원도 일반 영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5분 발언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면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지역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용역 심사에 대한 세부 기준 이런 것 좀 마련하는 다른 지역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 네.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좋은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행 실적에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준을 7년으로 완화하고 있고, 재무 비율을 평가하지 않거나 간소화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신인도 역시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용이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저의 5분 발언 이후에 출범을 계기로 일반 영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이행 실적을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신인도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지강천 의원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공무원을 좀 하셨었고 군 의원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들었었는데, 평창군에 있었던 의혹을 이제 도정 질문을 통해 제기하기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공유재산 관리 소홀에 대해서 도정 질의 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 시 관련법과 편법과 불법으로 매각하는 사례들이 여러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강원도지사나 기조실장이 하시는 말씀은 요즘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예. 그렇게 답변은 들었고 또 하나 우리 망상지구 문제 때문에 네. 일이 더 크다 보니까 현재 그쪽 부분에 감사를 진행하느라고 네. 이 평창 지역 문제는 사실상 우선 후순위로 좀 밀려 있습니다. 네. 그 방금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도에서는 좀 어떤 입장일까요? 도에서는 이 문제가 분명히 시급하다고는 인정을 하셨고요. 또 한 번쯤은 도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망상지구 문제가 끝나면 네, 그렇죠. 다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공유재산 매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법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없는 것은 아닌데 법은 아주 촘촘하게 세밀하게 돼 있는데 네. 이걸 사실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네. 맨 먼저 해야 할 게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해야 되고 그게 완료가 되면은 투용자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게 완료가 되면 공유재산 수립과 그다음에 심의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매각과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공무원들이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시장 군수들이 자기 업적을 내기 위하여 갑작스레 네. 중기 지방 재정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는 사업을 추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공직자는 이걸 왜 따르냐? 공직자도 역시 또한 똑같습니다. 왜? 자기 그 보신주의 내지는 승진에 또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인사권을 갖고 든다면 있으니까. 60억 이하는 시장 군수가 자체 심사를 하고 네. 60억 이상 200억 이하 기체 부분이 들어간다면 도지사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편법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20억 사업이다 이러면은 이거를 분을 째기는 겁니다. 째겨서 1지구 40억, 2지구 40억, 3지구 50억 네. 째겨가지고 시장 군수가 사실상 심의하도록 이렇게 편법으로 하다 보니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그러다 보니 국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 군수와 의회의 과반수가 같은 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거를 제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지강천 의원께서도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었지만 이제 최승순 의원께서도 조례안 몇 가지를 좀 발의를 하셨어요. 그 중에 올 초에 하셨던 게 일제강점기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주목받았었는데 이거 좀 어떤 내용일까요? 예.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의 국권 침탈을 당하고 해방되기까지 오랜 시간 침략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일제는 우리말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일본식 한자어 등이 많이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밖에도 강압적 통제를 위한 일본의 어떤 군대식 제도라든가 친일 인사의 이름을 딴 지명, 시설 등이 다양한 형태로 그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도 지역에 존재하는 이런 일제 잔재의 규모, 범위, 형태 등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조사, 정리, 청산이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이에 도내에 어떤 남겨진 어떤 일제 잔재의 조사 및 청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어떤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이 같은 조례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타 시도에서는 지금 2020년, 2021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으로 전국의 10개 광역 시도에서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11번째가 마련하게 되었는데 비록 늦었지만 체계적인 어떤 그런 조사, 어떤 형태 이런 거를 잘 조사해서 이런 거를 잘 체계적으로 잘 그걸 정리하고 청산하는데 뒤처지지 않도록 청산 잔재 청산 위원회도 만들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력적인 어떤 그런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좀 실질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고 사실 그런 조사 결과가 좀 나온다면은 저희도 많이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나가야 되는 네,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이제 지금까지 조례를 많이 조례 제정 활동도 하셨는데 앞으로 또 준비하고 계신 조례가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지광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첫 번째로 6.25 전쟁 제73주년을 맞이하여 참전유공자 보훈영예수당이 사실 시군별로 지금 엄청나게 격차가 있습니다. 네, 차이가 예를 많이 든다면 있죠. 예. 철원이 강원도에서 최고 많이 지급하는데 30만 원, 네. 평창이 두 번째로 25만 원, 나머지 춘천, 원주 등 15만 원씩 참전 영예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강원도는 통일을 좀 시키자. 네.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싸우신 분들에 대한 영예수당이 이렇게 시군별로 틀려서 되겠는가? 이 나중에 국가가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은 누가 내 목숨을 바쳐서 싸우겠는가? 네. 이 부분을 조례로 개정해서 똑같이 좀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십자학과 채소, 무배초, 양배초, 네. 무사마귀병 예방 약제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약제 지원보다는 작부 체계를 좀 바꿔보자. 매년 같이 심으니까 연작 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들인데 네. 이거를 한 해는 콩을 심고 한 해는 배추를 심고 이런 식으로 돌려짓기를 한다면 네. 연작 피해가 예방되지 않을까. 이 또한 한강수계 오염원도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신 농가들이 무배추를 재배하면 소득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 조례로 만들어서 작곡 생산비와 경관 직보금을 좀 주자. 실제 기존에 주고 있는 작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밀꽃. 네네. 메밀꽃 같으면은 경관 직벌금과 작곡 생산비를 한 4,300원 줍니다. 이런 식으로 농가들에게 주면서 작부 체계를 개선해 나간다면 환경 오염도 예방하고 농가 소득도 같이 이룰 수 있는 녹색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래서 이 조례를 전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최승선 의원께서는 좀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실까요? 우리 도민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지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산간 지역도 많고 특히 홍천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제일 넓고 큰 지자체로 지금 면적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의원의 특성상 춘천 도의회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씩 차량을 운전해서 지역구에서 이동을 해와야 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지리 여건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에 2주간 매월 비회기가 아닌 이상 2주간 춘천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여건상 지역에 없는 경우에 주민들과 했던 효율적인 소통이나 민원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게 그렇죠.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과 했던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경기도나 충청남도와 같이 지역 상담소를 마련해서 도의원들이 지역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상담관을 통해서 각종 민원이나 의견들을 청취해가지고 신속하게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어떤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좌관제랑은 다른 보좌관제하고는 다른 지역 상담관 민원이나 어떤 그 고충을 갖다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또 두 분 상임위원회 또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활동도 좀 하고 계신데 지광철 의원께서는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또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2024 강원 동계 올림픽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70개국 선수 1,900명과 1,900명을 포함하여 한 6천여 명의 참가를 할 예정에 있는 대회입니다. 네네. 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실상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그 중에 현재 1,20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장 시설 또한 올 10월 말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보수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 개최를 위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단 운영,
보건응급의료 대응체제 운영, 위생, 수송 등 성공 개최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의회 차원에서 좀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최승수 의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어떤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볼 때 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네. 좀 아쉽고, 두 번째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이후에 방치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예. 이 두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주광천 의원님께서 잘 저하고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 평창 동계올림픽과는 상당히 어렵게 유치한 만큼 전국적인 붐업도 네. 이뤘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이 청소년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홍보도 부족하지만 어떤 도민들의 어떤 그런 관심과 네. 붐업조차도 많이 미약한 그쵸.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속적인 어떤 문제점과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위원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리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어떤 준비와 아낌없는 지원을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외에도 이제 두 분이 속한 지역구의 현안 문제들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두 분 좀 어떤 그 지역 현안, 좀 어떤 거에 대한 관심 갖고 계신지, 예, 지광천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크게 그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 평창 지역의 선거 공약을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네. 공약을 했는데, 평창 지역에 너무나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저 사람이 영화관을 만들어 준대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업이었었는데 네. 계획을 짜다 보니까 한 6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에서 홍천군 서성면 생곡리까지 사실상 도로 개통이 사실 지금 한 8km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터널과 다리 공사로 인하여 사실 한 2,5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사업을 내년에 도에서 양쪽 지역을 한 30억 들여서 착공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미군부대 공여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홍천 서석이 해당이 되니까 네. 이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가 되면은 사실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창 봉평 지구대서부터 평촌 1, 2 구간 국도변에 국도 6호선입니다. 이 네. 부분에 지금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예.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강릉지방국도관리청하고 내일 미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착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실상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일을 좀 하고 계시네요. 자, 최승수 의원께서는 좀 어떤 거 예. 관심 있을까요? 저는 강릉의 그 유명한 안목 커피거리하고 초당 두부마을을 지역군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좀 부상하고 있는 송정 안목 지역에 지금 현 주말 연휴에는 교통난으로 혼잡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신규 아파트 건설 등으로 더더욱 앞으로도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되기에 교통 적체라든가 어떤 순환로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여기에 현재 대책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첫 미식 로드 축제를 네. 성황리에 마친 초당 두부마을의 경우에도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음식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송정 해수욕장이라든가 강문 해수욕장에 다양한 어떤 해양 레저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만큼 안전시설과 어떤 편의시설 구축에도 현재 강릉시와 밀접한 협의와 또 주민들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뭐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좀 더 발로 뛰어주시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광천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헬로이스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